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영입니다. 네, 오늘은요, 네, 2023년 네, 소띠 운세 네네네. 준비했고요. 올해 운세를 좀 봐주시면 되시고, 소띠 분들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오늘 운세는 어떨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소띠 분들의 어떤 1년 운세를 이제 볼 텐데, 보기 전에 이 소띠의 성향 자체가 끈기도 있고, 그리고 생활력도 강하고, 그리고 어쨌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열정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른 띠보다는 질기고 강하고,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도 있죠. 제 고집은 정말 새심줄보다 더 질기다고. 그래서 소띠 분들 중에 여성분들이 좀 유독 그런 가정에 있어서,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책임감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고군분투하고, 아무 힘들어도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올해 개묘년의 소띠 1년 운세를 바라볼 텐데, 이제 5월달이 가고 나면 6월달이죠. 그래서 6, 7, 8, 9, 10, 11, 12, 7개월 동안에 이제 운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띠의 올해의 운세는 이제 여러 가지 좀 변화도 있고, 그리고 내가 좀 정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두 곳을 다 가져가기보다는 이제 하나만 좀 유독 그걸 신경 쓰고, 그러니까 하나는 정리를 하고 나한테 이제 실속이 없는 것들은 미리미리 좀 차단을 하고 어느 정도 계획성 있게 가야 되는 것이 지금의 현재 운세를 정체 구간이 유독 많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어떠한 발전을 일으키기보다는 지금의 현 상태에서 덜하지도 더하지도 않는다면 유지라도 하는 것이 더 그런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소띠는 자, 27살과 그 다음에 87세를 제외한 4개의 띠들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39살이고 을축생이고 85년생이죠. 이제 이 사람들은 올해 대이동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대이동이라는 게 이제 큰 이동이라는 뜻인데, 내가 어떤 같은 한 공간 내에서의, 아니면 내가 서울에서 뭐 경기도 아니면 충청도 이쪽 지방 쪽으로 가는 그런 게 아니라 멀리, 아니면 타국을, 아니면 뭐 나라를 떠나서 이렇게 외국을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그곳에 가서 정착할 일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뭐 누구 지인이든 아니면 가족이든 누군가가 있는데 이제 그쪽에서 몇 년 동안 좀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85년생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외국을 나갈 일이 있는 분에 한해서 보신다면 그 부분이 가장 잘 맞지 않을까 싶고, 이분들한테의 올해 운은 좀 현재를 지키고, 그리고 내가 좀 방향성을 제대로 가져서야 되는데, 이게 여기 한국 내에 있는 운이 그렇게 썩 막 좋아 보이진 않는 거죠. 내가 계속 노력을 하고 무언가가 열심히 본인 나름대로는 발전을 하고 싶어서 노력을 하는데, 그게 여태까지 개묘년 1월달부터 지금까지 온 패턴이 좀 결실이 좀 덜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희한하게도 거머줘야 되는 것들이 자꾸 스쳐 지나가면서 6월달까지의 5월달까지의 운 자체가 내가 언제 조금 주춤주춤 한다든지 미끄러지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하반기에 오는 어떤 변화를 주든, 아니면 내가 새로운 개혁을 일으키든, 아니면 해보지 않은 것들의 도전이나 아니면 모험이나 변동을 그렇게 줘서 내 운을 상기시켜라 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의 모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좋기는 하나, 하반기에 운을 더 상기시켜야지 더 떨어뜨릴 수는 없기에, 지금에 하는 것들을 누군가에게 뭐 어드바이스를 받는다, 조언을 받는다, 아니면 전문가한테 그걸 물어보고 지금의 내가 생각하는 마인드나 그런 것들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을 하셔서 그거를 빈틈없이 차질없게 해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이 39에서 40을 넘어가는 요 시기가 본인들한테는 좀 새로운 그런 도전, 아니면 모험, 그리고 해보진 않았지만 뭐 해봐도 나쁘지 않고 나의 미래성을 위해서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타이밍에 놓여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외국으로 가서 거기에서 무언가를 시도하고 한번 나만의 좀 큰 그림을 그린다는 취지하에 가신다는 것도 나쁘지는 않으니까, 좀 올해의 남은 하반기에 있어서는 확장은 좀
불과하고 지금의 현 상태를 유지하되 어떤 변화를 줘서 지금의 다른 모습으로 변화를 시켜주고 그리고 지금의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전반적으로 정체의 흐름을 가지고 있기에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하시고 그리고 내가 정리를 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니 그런 부분을 잘 소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국 내에서의 문서는 있으나 그 문서를 가지고 내가 여기서 저쪽으로 이동을 하는 건 좀 잘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물어보고 알아보고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51살이고요. 73년생 개축생입니다. 이분들은 좀 떨어지고 내 품에서 좀 보내라. 그리고 뭔가에 눈을 낮춰라 라는 게 되어 있는데 올해 이분들한테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어떤 소리가 난대요. 어떤 마찰, 갈등, 대립, 어떤 분열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 73년생 분들이 만약에 어떤 부부의 화합이나 아니면 어떤 자식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좀 나름 좋지가 않은 모습을 그린다든지 그리고 내가 좀 그 부부 사이에 있어서 금이 가는 아니면 서로 좀 지켜보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사이들이 있다면 좀 떨어지고 생각을 해보는 것이 낫고 왜냐하면 이분들한테 있는 하반기에 오는 좀 결렬 아니면 분산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쥐고 있었던 것들이 깨질 수도 있기에 이런 부분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내 품에서 보내라라는 것도 결국은 내가 아닌 걸 알면서 이거를 굳이 잡고 있는 것이라면 이게 나중에 떨어졌던 걸 붙여도 또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부부하고의 어떤 이별수 그리고 그 이별수에 있어서의 어떤 내가 다른 인생의 길을 도전하며 걸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선호하셔서 하실 필요는 있고 그리고 이 73년생에 특히 여자분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그래도 올해는 내가 좀 눈물을 머금고 그런 것들을 이겨내 가면서 어떤 많은 힘이 들고 버겁겠지만 그 역경의 지금 시기이고 고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좀 본인들도 툴툴툴 털어내고 좀 나한테 있어서 지금은 5월달, 6월달까지는 굉장히 산들산들 좋은 경치도 구경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그 힐링을 해야 되는 시즌이니까 본인들께서도 지금 너무 머리가 아프고 생각 많고 갈등 심하고 어차피 선택 못할 거라면 그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가 좀 내려놓기도 하고 좀 놔주기도 하면서 한번 조절을 해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63살이고 신축생인데요. 자, 이분들한테 있는 거는 이거예요. 약간 황혼이혼이라고 하죠. 지금 서로가 이제 서로에게 이제 서로 이제 좋게 합의하에 그냥 각자의 길에서 그냥 뒤에서 응원을 해주고 자기 인생을 좀 살아가는 그런 마이웨이를 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 신축생의 뭐 음력 8월이나 뭐 12월이나 이 분들은 특히나 내가 좀 이제 유종의 미를 좀 거두고 그리고 이제 본인의 삶을 이제 즐기는 이제 시기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싶었던 거, 해보고 싶었던 거, 그리고 본인께서 이루고 싶었던 것들을 여태까지 이루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제 이뤄보는 것이 좋은 시기이고, 그리고 올해는 어떤 내가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많은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어울리고 그 속에서 뭔가 삶을 추구하는 방향을 보고 그리고 그 제시를 해주는 누군가도 만나고 그래서 이분들한테 있는 게 굉장히 변화무쌍한 거 있는 거예요. 누군가하고 정리 그리고 다시 시작 그리고 어떤 나한테 있어서의 목표 설정 그리고 진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좀 변화가 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틀 중에 중요하게 자리가 잡혀 있었던 이제 반 틀이 좀 정리가 된다라고 하니 그것은 결국은 내가 이제 나이가 벌써 이제 이 정도 나이가 됐으니까 옆에 반려자는 있었겠죠. 그러니 뭐 한 번 뭐 두 번, 뭐 세 번째 결혼을 하셨다 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나하고에 있어선 결별설이 그리고 결별의 그런 운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 점을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5살 75세죠? 기축생인데요. 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에 좀 우환이 들어와 있는 하반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 우환은 이제 내가 누군 직계 가족에 아니면
그런 나비핀을 볼 수도 꽂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나비핀을 볼 수도 있다 하여도 그것이 내 직계하고의 연관성이 도드라지는, 그리고 나비핀을 꽂을 수 있는 것 또한 내 직계 가족 틀 안에서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주의 깊게 살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로 하여금 그 나비핀을 보고 꽂고 할 수 있는 그 시점에서 이것이 나한테도 좀 아픔을 유발할 수 있으니 건강에 좀 적신호가 들어온 그런 해이기도 하고, 또 하반기에는 여러모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건강적인, 아니면 기력 소모전이라고 하죠. 기력 소모가 상당히 많이 나한테 있어서는 리스크가 올 수도 있기에 그 점을 잘 참고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분들한테 마지막은 좀 장거리를 가더라도 누군가와, 그리고 어디로, 그리고 목적지가 너무 긴 여행은 삼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 건 아니나 이제 그런 것들에 특이하게 이런 케이스가 좀 놓여져 있는 분들은 그 점을 잘 팩트 체크하시고, 그리고 주의 깊게 잘 살펴보시라고 그래도 예방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아무튼 오늘은 소띠에 대해서 남아있는 하반기 1년 운세를 짚어보아 드렸고, 그리고 나중에 또 남아있는 띠들 분석해서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